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옥소 폴리틱스입니다. 정치권이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전 영부인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했고, 내란 혐의 재판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오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진보 진영의 호랑이님, 보수 진영의 사자님, 그리고 중도의 코끼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 재판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 개혁, 과연 시급한 과제일까요? 진보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다 못해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부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민주당의 단호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 재판의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손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생중계 허용과 사법개혁 주장이 결국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려는 정치재판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압박은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는 결국 사법 불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또한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 국회 법안 처리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까요? 진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로 국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한미협상 MOU처럼 시급한 사안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대립의 근본 원인은 현 정부의 독선과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만 봐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협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책임 규명과 정책 기조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정 운영의 난맥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 탓 공방은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정치권 전체를 계엄당 대 뇌물성 추행당 프레임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예고한 2, 3월 법안 처리처럼 여야가 명분 싸움을 잠시 멈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 그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 현재의 복합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관적입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 무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극해 25% 관세 폭탄 위기를 초래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째라식 외교가 부른 참사입니다. 경제정책도 실패의 연속입니다. 국민연금, 환율 문제로 지지율 장난을 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같은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초과열과 지방 유령 도시화라는 양극화만 심화시켰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위기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진보 매체들은 코스피 5천 돌파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적 성과입니다. 외교 문제 역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비판일 뿐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 지표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발 관세 위기와 같은 외부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 능력과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정부는 긍정적 지표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잠재적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무거운 질문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공정성과 개혁의 방향. 둘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의 미래. 그리고 셋째, 경랑 속 한국 경제와 외교의 향방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옥소폴리틱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